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충북은 20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 틀을 짜게 됐습니다. 4명의 초선 당선자가 나와 충북 8개 선거구 절반이 물갈이 됐고 청주에선 사상 첫 5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4.15 총선, 충북의 민심은 안정 속 변화였습니다. 8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절반이 교체돼 초선 의원 4명이 충북 정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청주 상당의 정정순, 서원 이장섭, 중부 3군 이모선, 제천 단양 엄태영이 그 주인공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인맥을 두루 갖춰 초선 이상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 열정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또 제가 속해 있는 서원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청주에선 사상 첫 지역구 5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5선 고지에 오른 변재일 의원은 방사광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를 비롯해 각종 지역 현안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북 도민의 의사가 중앙정치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청주 전패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간판인 정우택 의원과 친황 윤갑근 후보 그리고 6전 7기의 최인호 후보까지 모두 패하면서 청주에서 교두보를 모두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충북권을, 통합당은 남부와 북부를 차지하는 분점 체제가 마치 영호남 지역 구도처럼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청주 청원의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낙선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쳐 충북의 정치 기대주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2차 온라인 개학 첫날인 오늘 또다시 접속 장애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전국에서 초중고등학생 4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오류가 생긴 건데요. 사흘 후면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합류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초등학교 5학년 이유빈 양은 안절부절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맞춰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벌써 2시간째 수업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8시부터 9시까지 여기 접속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로딩이 계속돼가지고 10시까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출석은커녕 오늘까지 풀어야 할 과제마저 하지 못할까 봐 초조함만 뿐입니다. 계속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거를 나만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좀 화나기도 해요. 잘 될까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먹통이 된 원격 수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전에 계속 다른 건 못하고 그거 출석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들락날락 계속 그거 체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교시 원격 수업에 접속하지 못한 학생이 9명.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한 2, 3주 내에 던져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업 자료를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저작권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사흘 뒤면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초등생의 경우 2학습터를 중고생은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을 분산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 순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5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청주의 첫 5선 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청주 청원선거구 변재일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당선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좀 잠 좀 주무셨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 용지가 늦게 개표되는 바람에 네. 당선증 받는 게 4시 넘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시에 받고 잠시 눈 붙였다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당선 감사 인사 네. 지역을 돌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상태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 또 피곤하실 텐데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압승을 했습니다. 도다 선거구에서도 이제 5개의 의석을 차지를 했고 특히나 이제 청주에 있는 선거구에서는 완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도민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또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도민 여러분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해가지고서 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초선 의원들도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충북에 새로운 바람 일으켜서 꼭 새로운 정치, 국민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쉬시지도 못하셨을 테고 또 말씀도 또 워낙 많이 하셨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네, 좀 목 상태가 고르지 못해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민분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변재일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총선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은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최초의 총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해서 이 한 번의 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도화돼서 영속하도록 하자. 이런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더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해줬다. 이렇게 이제 당선인님께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지역구 의원이랑 비례대표 의원 총 합쳐서 무려 180석입니다. 이제 뭐 거대 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공룡 여당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로 좀 보답을 하시겠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80석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국민적인 비난이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한테 겸손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거든요. 20대 국회 때. 네. 동물국회, 식물국회 소리 많이 그렇죠. 들으셨습니까? 네. 전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식물국회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서 국회를 거부할 계속하다 보니까 네. 국회가 거부돼서 식물국회가 됐고 후반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여러 가지 네. 법안 처리 과정을 긴급 상정 안건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식물국회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시하면서 동물국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실망했고 진짜 정치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갖다가 희망을 주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소다 야대 지역에서 흔들림 없이 이제 시대 정치 구현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이 결정된 이상 빨리빨리 추진돼서 우리 충북이 새로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하고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를 빨리 부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쏟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이제 거대 여당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약간 어깨도 좀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과거와 같이 야 당선됐다. 마냥 기쁘지만 기쁘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감보다는 내가 5선이라는 이런 큰 중책을
유권자한테 받고 나서 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깨가 좀 무거운 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주민들께서 주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5선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충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현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좀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 충북도당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고 이제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유치를 위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구축하자고 정부 측에다가 최초로 제안했던 게 저거든요. 네. 정부 측에서 제시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지난해 4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시종 충청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정부가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구축하기로 한다면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이시종 지사께서 4억의 돈을 예산을 투입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미리미리 착실하게 준비한 데는 충청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대통령께서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자 그런 말씀하셨고 그때 제가 또 정부에 권해하는 것이 예타 면제를 통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건 시급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고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건설해야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따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렸고 그래서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 예타는 이제 면제는 안 하고 이제 간이 예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벌써 이제 공모가 나와서 지금 우리도 응모한 상태거든요. 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치밀하게 준비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하고 정부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입지를 결정하는 조건들 그것들이 제가 자신하는데 네. 우리 충북에 특히 오창 지역에 절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던 지역이고 또 부지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매입된 상태고 또 지질조사를 미리 다 해봤습니다. 지질 다 해보니까 단단한 화강암반이 돼 있거든요. 네. 경쟁 지역에서는 화강암반이라고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보니까 단층지대가 발견됐어요. 그럼 단층지대가 발견된다면은 앞으로 지진의 위험성 등이 있어가지고서 설치가 어려운 이런 거죠. 방사관 가속기 같은 고정밀 장비는 설치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지 조건도 우리가 최고고 또 이제 이것이 산업지원형으로 제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기초과학지원연구는 이제는 다른 데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하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미래차 산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형을 하자. 그럼 산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된 데가 어디냐?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이천, 서울까지, 천안, 수원 여기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제약 산업이라든지 이게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또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오창 지역이 최적지 아니냐. 이런 지리적 여건까지 충분히 해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어디가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오창 지역이 자신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이시종 지사님하고도 충분히 순간순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5월 7일 날 아마 최종 평가가 될 겁니다. 네. 그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또 입지도 이제 오창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청원 선거구에서요. 이제 앞으로도 4년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해 주실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소각장 문제입니다. 네. 소각장 문제가 청주 전체 지역에서 18%가 이제 전국 소각 물량의 18% 소각되고 있다. 이런 엄청나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네. 또 또 지금 소각장이 북이면에 하나 있는 것도 논란이 돼가지고서 지금 청주시가 허가 취소를 하고 소송 중에 있고 네. 또 그 오창에는 하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북이면에 있는 소각장이 문제가 돼서 저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 영향 평가를 받고 시키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가 취소를 하고 소송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로 연접 지역에다가 새로 소각장을 신설 허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쵸. 그래서 그동안 금강지역환경청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자기들은 일단은 적합 통보를 낼 수밖에 없다. 청주시에서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위 쓰레기 봉투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인 거야. 그게 받아서 소각하고 매립하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불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분 부담금,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값이죠. 처분 부담금을 정부가 받아갑니다. 아, 지자체가 아니고. 예, 정부가 받아가면서 그럼 정부가 받아갔으면 정부가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발생한 사업자가 돈은 받아가고 너들이 알을 처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시킨 사업자는 민간 소각장 매립장에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고 민간 소각장 매립장은 공적 감시를 받지 않다 보니까 불법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받아가려면은 정부가 이걸 매각하거나 소각하라.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만약에 정부가 하지 못하겠으면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한테 처분 부담금을 남겨주고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공적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과잉 소각이라든지 과잉 매립이라든지 불법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체제를 바꾸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이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변재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포근했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며 조금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다만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요일 오전까지도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제천 15도, 충주 증평 16도로 오늘과 비교하면 최고 8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제천 6도, 충주 단양 8도가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흐린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동이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낮 기온은 다시 15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